안녕하세요. 홍씨의 출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아의 더 K9, 2024 K9을 타고 있습니다. K9은 현재 2세대 페이스리프트가 판매 중이고요. 2세대 페이스리프트는 2021년에 출시가 되었고 2023 그리고 현재 제가 타고 있는 2024까지 총 2번의 연식 변경이 있었습니다. K9은 파워트레인이 3.3 터보와 3.8 자연흡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자연흡기 엔진인 3.8을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림은 마스터즈라는 트림이 있는데요. 거기서 베스트 셀렉션을 더하고 선루프와 빌트인 캠까지 합쳐져서 차량 가액은 약 8,300에서 8,400 정도가 됩니다. 그래도 이 대형 세단, 이 F 세그먼트 임을 감안하고 제가 타고 있는 건 거의 풀옵션이거든요. 사실 이 뒷좌석에 듀얼 모니터 뭐 그 정도만 빠진 풀옵션이기 때문에 8천만 원대로 살 수 있다? 요거는 상당히 가성비가 아직까진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24 K9을 이틀 동안 그냥 데일리카처럼 타고 다녔습니다. 출퇴근 용도로. 근데 이게 경차를 탈 때의 마음가짐이 있듯이 대형 세단을 탈 때의 마음가짐이 또 있습니다. 진짜 웃긴 게 운전자 저는 똑같잖아요. 홍씨는 항상 똑같습니다. 경차를 탈 때나 트럭을 탈 때나 버스를 운전할 때나 뭐 세단을 탈 때나 다 똑같은데 이렇게 대형 세단 F 세그먼트를 타면 희한하게 뭔가 재벌집 며느리가 됐냐, 뭔가 사장님이 됐냐, 좀 여유롭고 우아하고 침착하게 그렇게 운전을 하고 태도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K9이 뭐 요즘 뭐 S클래스나 뭐 7시즈급의 그런 위상이 아니더라도 대형 세단, 이 품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진 도로에서 대우를 해주는 것 같긴 합니다. 앞에 제가 껴들어야 되는데 일부러 못 끼게 막 갑자기 엑셀 밟고 막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023에서 한 번 연식 변경이 있었고 2024에서 연식 변경이 또 한 번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격이 첫 출시 당시, 그러니까 더 K9 첫 출시 당시하고 비교했을 때 현재는 시작가가 한 240만 원 정도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1차 연식 변경 때 한 120만 원, 한 100만 원 정도 가격이 올랐고요. 이번 2024 같은 경우는 한 130만 원 정도 가격이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만 생각해 본다면 이 가격 상승은 달갑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바뀐 게 크지도 않은데 가격이 막 몇백만 원씩 올랐다는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걸 수 있죠. 근데 하지만 대형 세단은 저는 사실 좀 다르다고 봐요. 보통 뭐 대형 세단 하면 국산에서는 제네시스의 G90이나 아니면 뭐 G80까지 칠 수 있고요. 또 이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기아의 K9이나 아니면 수입으로 가면은 벤츠의 S클래스, 7시리즈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대형 세단은 고민을 해서 사는 차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을 과거에 포터 시즌기를 만들 때 제가 그 말을 했는데요. 목적성이 굉장히 뚜렷한 차량들은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서 사는 차가 아니라 생각이 들거든요. 포터 같은 경우도 마침 또 제 앞에 포터가 있기는 한데 저런 1톤 트럭은 고민해서 사는 차가 아니잖아요. 필요하니까 그냥 사는 거지 뭐 뭘 고민을 하느냐, 그냥 사는 차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대형 세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뭐 오너 드리븐으로 많이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쇼퍼 드리븐, 그러니까 진짜 이제 사장님이라든지 뭐 대표님을 모시는 그런 차량으로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사실 뭐 고민을 해서 사는 차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격이 오르기는 올랐지만 이게 굳이 단점으로 지적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요 K9은 뭐 디자인 호불호가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2세대에서 페이스 리프트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디자인 변화를 하는데 제약이 있거든요. 보통의 이제 부분 변경, 그러니까 완전 변경이 아닌 부분 변경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금형틀 위주로 약간의 변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제약이 상당히 많이 따르는데요. 이 첫 출시된 2세대 K9은 되게 웅장하고 컴다운된 정갈하고 정제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좀 뭔가 이렇게 영하게 바꾸려다 보니까 약간의 무리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특히 이제 이 후면부에 뭐 생선 뼈 같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봤을 땐 이거를 어떻게 디자인을 변화를 시켜도 사실 이게 최선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기아 자동차 입장에서도 최선의 컨디션으로 만들어야지 판매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최선의 디자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쟁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 제네시스하고 비교가 많이 되곤 합니다. 현재 제네시스의 G80이라든지 뭐 G90 이런 차량들은 N3 플랫폼, 그러니까 3세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요. 엔진 같은 경우도 현재 K9은 람다2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G90 같은 경우는 람다3 최신 엔진이죠. 람다3 3.5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료 소비라던가 아니면 출력, 경량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K9이 좀 한 수 적고 가야 되는 부분일 수 있겠는데요. 근데 K9을 실제로 타고 다니면은 진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뭐 2세대 플랫폼을 사용하고 구형 엔진을 사용하고 그런 거하고 별개로 그냥 이 차 자체의 만족도가 높아요. 그리고 보통의 대형 세단은 뭐 옵션이 조금 뭐 다른 경쟁차와 비교했을 때 약간 떨어지고 뭐 구형 플랫폼을 사용하고 어쨌든 간에 대형 세단은 대형 세단입니다. F 세그먼트가 가지고 있는 진짜 다른 세그먼트에서 범접할 수 없는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이 있어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요즘은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Full HD, 뭐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인테리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요 K9은 아쉽게도 분리형이긴 하지만 이 화면 자체가 커요. 이게 14.5인치인가 그러거든요. UI 같은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다이얼의 체결 방식이나 느낌, 그립감, 무게감 이런 것들도 대형 세단이 갖추고 있는 덕목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냥 잘 만든 차라는 게 딱 느껴져요. 당연히 최신 플랫폼과 뭐 최신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더 좋기는 합니다.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집으로 비유를 하자면 뭐 성수동의 트리마제나 아니면은 뭐 잠실에 있는 롯데 시그니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너무 화려한 막 서울 그런 느낌이 강렬하게 드는데 이 K9은 북악 스카이웨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길에 뭐 성북동인데 거기 막 이렇게 재벌집 그런 집들이 많거든요. 단독주택. 막 담장도 막 2m인가 막 3m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뭔가 역사가 있는 그런 웅장함과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서로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K9이 뭐 뒤처지거나 뭐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진 않습니다. K9의 실내 컬러는 총 4가지거든요. 블랙과 베이지,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그레이, 그리고 브라운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실내 인테리어가 가장 영하게 느껴져요. 왜냐면은 채도상으로 봤을 때 이 미스티 그레이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실내가 밝다 보니까 대형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감각적이에요. 실내 자체가. 그리고 당연히 비싼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에 나파 가죽과 리어로드 내장재가 곳곳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산차에서 찾아보기 힘든 아날로그 시계가 K9에는 아직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센터 중앙부에 보시면 아날로그 시계 보이시죠? 이게 모리스 라크로아라는 브랜드의 시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여기 뭐 마스터피스인가? 이게 등급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시계를 잘 모르는데 그래서 요거를 동일한 스펙으로 손목시계로 사려면은 최저 가격이 600만 원대더라고요. 원래 시계가 이렇게 비싼가요? 그래서 레벨로 따지자면은 뭐 태그 호이어 뭐 그 정도 급의 브랜드라고 합니다. 뭐 제가 시계를 잘 몰라가지고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거를 손목시계로 사려면 최저 가격이 600만 원대인 브랜드의 시계가 차에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K9을 이틀간 타고 다녔는데 역시 대형 세단은 대형 세단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연비가 상당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이 공차 중량은 1.9톤이고요. 총 중량은 2.3톤 정도가 됩니다. 세단치고는 굉장히 무거운 편에 속하죠. 그리고 공인 연비는 리터당 8km대 정도가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트릭 컴퓨터 상으로는 9km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차량마다 조금 다른데 트릭 컴퓨터 상에 거의 맞는 그런 연료 게이지를 갖는 차량이 있고 뭔가 트릭 컴퓨터 상보다 좀 연비가 잘 나오는 차량, 못 나오는 차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K9은 트릭 컴퓨터 상보다 이 실제 연비가 더 안 나오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이게 완전 새 차거든요. 지금 한 300km 정도밖에 안 탄 완전 새 차기 때문에 뭐 약간의 오차 범위가 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간 제가 현재 155km 정도로 주행했는데 아이고 기름 탱크가 벌써 반밖에 없습니다. 기름이 반밖에 없어요. 처음 왔을 때는 가득 차 있었거든요. 기름 탱크가 뭐 빵꾸가 났나요?
아무튼 요 정도 급은 연비는 감안을 해야 된다. 요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량이 크면 클수록 이 연비, 그러니까 유류비 압박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친환경 파워트레인을 많이 적용을 하는 추세죠. 그래서 뭐 수입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국내는 풀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솔린 전기 모터 하이브리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K9은 아직까지는 친환경 파워트레인이 도입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요거는 비단 뭐 제네시스도 동일한 것 같아요. 뭐 제네시스도 뭐 현재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마일드 하이브리드 자체는 진짜 그냥 엔진에 전기 모터가 살짝 그냥 한 방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전기 모터 주행도 안 되고 연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친환경 파워트레인 안에 속할 뿐이지 실제적인 효과는 정말 미미하다는 수준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국내에서 출시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전륜 기반의 차량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륜 차량에만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네시스 라인업이나 아니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기아의 K9은 후륜 기반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 차량은 또 이제 AWD 4륜구동이 들어가 있어서 이 차량 하부에 보면 뭐가 되게 많아요. 뭐 샤프트도 지나가고 후륜 기반은 전륜 기반하고 구조적인 게 태생적부터 다르다 보니까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넣는 거에 있어서 개발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네시스에서는 현재 후륜 기반의 하이브리드를 개발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에 개발이 완성이 된다면은 이 기아 차량에도 탑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완전 오너 드리븐으로 사용을 하실 거면은 친환경 파워트레인이 좋긴 하지만 진짜 그냥 슈퍼 드리븐, 그냥 뭐 사장님이라든지 대표님 그런 분들의 차량으로 사용을 하신다면은 굳이 또 이제 비싼 돈을 들여서 친환경 파워트레인의 차량을 구매를 안 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2열 시승기는 본편에서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차가 크고 고급스럽고 좋을수록 앞자리보다는 뒷자리가 훨씬 더 편안하고 쾌적합니다. 사실 이런 차도 뒤에 타야 되는데 저는 항상 운전대를 잡아야 되는 운명인가 봐요. 그래서 뒤에 탔을 때 상당히 만족감이 좋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마스터즈의 베스트 셀렉션까지 들어가 있어서 풀옵션이다 보니까 뭐 VIP 패키지도 들어가 있고 기능이 상당히 많아요. 뭐 뒷자리에서 앞자리 시트도 조절할 수가 있고 마사지 시트도 들어가 있고 열선, 통풍 온갖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경쟁 차종이라고 볼 수 있는 제네시스 G90하고 비교했을 때 이 레그룸의 공간이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요거는 플랫폼의 차이 때문에 이 실내 공간, 특히 레그룸의 공간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 수준에서도 K9이 뭐 부족하진 않거든요. 근데 요즘 제네시스 차량들이 워낙 좋은 옵션들이 정말 많이 붙어서 나오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제네시스 차량들하고 비교한다면 조금 옵션 수준이 아쉬운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내가 뒷좌석에 앉았을 때 편안하게 쉬면서 가고 싶은데 뭐 커튼이 수동이라던가, 수동이면은 이 운전석에서 절대적으로 이 조절을 해둘 수가 없잖아요. 아유 햇빛이 너무 부시다, 뭐 김기사 이거 햇빛 이거 좀 차단해줘 했는데 수동이다 보니까 운전석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예 없습니다. 반면 제네시스 차량들은 전동 선스크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 후면만 가능해요. 그리고 썬루프도 현재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 썬루프도 사실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은 제네시스들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뒷좌석에 앉았을 때의 개방감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 것도 차이점이 있고요. 또 이제 이 차량은 풀옵션인데도 불구하고 이 루프 마감재를 보면 일반적인 차량처럼 패브릭에 가까운 소재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뭐 제네시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S클래스, 7시리즈 이런 것들은 뭔가 알칸타라 같은 그런 스웨이드 재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로나 아니면은 손으로 직접 만졌을 때 촉감이 퀄리티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약간은 아쉬운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요즘 차량들은 이제 OTT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곤 하는데 아쉽게도 K9은 아직까지는 OTT 서비스가 다양하게 적용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런 것도 아쉬운 요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K9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선 만족감이 상당히 뛰어난 차량이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선 경쟁 차종들과 비교했을 때 아쉬운 포인트들이 살짝은 있습니다.
그래도 이 클래식한 맛을 좋아하신다면 K9 한번 시승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요즘 신차들에서 클래식한 맛을 느끼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특히나 요즘 벤츠 같은 경우는 S클래스를 타더라도 막 다 뭐 터치 스크린이고 막 앰비언트 라이트 막 휘황 찬란하게 들어가 있고 이래서 그냥 고급스럽고 럭셔리하고 좋아 보이는 거는 있지만 클래식한 맛을 느끼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요즘 7 시리즈도 막 풀 뭐 터치 스크린에다가 뭐 아무튼 간에 너무 뭔가 성수동 트리마제나 아니면 시그니엘 느낌이 난다. 그런데 얘는 진짜 성북동 그냥 찐 옛날부터 있었던 재벌가 그런 집 있잖아요. 그런 클래식한 맛이 있어서 또 K9의 수요층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스피커가 렉시콘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 트림으로 사셨을 경우에는 크렐 스피커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브랜드 스피커가 있고 없고 간의 차이도 있지만 렉시콘 스피커는 비교적 고급스러운 브랜드다 보니까 제가 이 차량을 타고 클래식을 들었거든요. 진짜 저 무슨 오케스트라 공연을 듣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사람을 뭔가 만든다고 이 분위기에 따라서 듣는 음악도 달라지더라고요. 뭔가 약간 제가 뭐 경차를 탔어요. 그럴 때는 너무 이제 외부 뭐 풍절음이라든지 로드 노이즈가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좀 시끄러운 음악을 같이 듣거든요. 뭐 요즘 최신 뭐 아이돌 노래 막 쿵짝쿵짝 막 그런 노래를 듣는데 이렇게 대형 세단을 타면은 대체적으로 우아하고 부드러운 클래식 위주로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회전 구간, 로터리 구간 오는 데에도 핸들링도 그렇고 코너링도 기가 막혀요. 그냥 탑승자에게 거슬릴 게 전혀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감도 최근에 제가 좀 그렇게 승차감이 편한 차량들을 안 타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방지턱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 차량은 지금 현재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 포장된 도로에선 당연히 승차감이 너무나도 좋죠. 하지만 지금처럼 연속된 방지턱이나 아니면은 좀 약간 로드가 안 좋은 구간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갔을 때에도 카메라로 한번 전방의 상황을 인식한 다음에 이 댐퍼라든지 서스펜션 감시력을 약간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승차감이 너무 안락해요. 저는 많게는 일주일에 막 진짜 다양할 때는 막 3-4종의 차를 타기도 하거든요. 막 여러 가지 차량 리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요런 차들은 사실 타면 탈수록 뭔가 내리기가 싫어요. 그만큼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기 때문에 내리기가 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저처럼 이렇게 시승차를 받으면은 받을 때도 있지만 또 보낼 때도 있잖아요. 받았으니까 보내야지. 근데 요런 차들은 보낼 때 뭔가 마음이 살짝 좀 찡한 건 아닌데 뭔가 아쉬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탁송 기사님이 이 차를 몰고 가실 때 뭔가 그 뒷공무니를 보면서 되게 아련한 눈빛으로 잘 가, 즐거웠어 이렇게 인사를 하곤 합니다. 봐봐요. 이렇게 노면 안 좋은 구간에서도 누워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승차감이. 아무튼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돈 많이 버셔서 이렇게 대형 세단 모두 타시는 날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